이게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의 욕망은 바로 다음 단계가 단계에 어떤 것이 와야 되느냐, 뭘 상상했느냐. 저걸 우리 집 안방으로 옮겨놓을 수는 없을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굳이 한 공간에 앉아서 저런 영화를 봐야 하나? 우리 가족끼리 가서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거를 욕망했죠. 실제로 TV가 발명되기 전에도 우리 조선 사람, 당시에 이제 조선이라고 불렀으니까 식민지 조선에서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안방에 극장에 들어오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생각보다 빨리 오긴 했죠. 최초의 TV 방송은 1939년에 이제 미국에서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처음으로 방송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인들이 극장을 안방으로 옮겨놓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 기사로 보도는 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죠. 6.25 전쟁 직후에 이제 미국에서 미군이 AFK 방송을 시작하면서 일부 봐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 TV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랬다가 1956년부터 한국의 HLKZ TV라고 하는 것이 개국을 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격일제로 했어요. 하루 2시간만. 하루 2시간씩 격일제를 방송을 했는데 TV 수상기 대수는 300대 정도. 뭐 그냥 과시용이었죠. 과시용이었어요. 방송하는 시간만 틀어놓고 대체로 이제 보물처럼 일제나 미국제 TV를 가져다가 집안에 모셔놓고 자랑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57년에 한국일보사에서 인수했다가 59년에 화재가 나서 AFK 채널을 또 빌려서 하루 30분씩만 방송을 하다가 61년 10월 15일, 그러니까 5.16 직후에 국립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영방송의 시대가 우리나라에 열렸죠. 자, 그런데 이 TV가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로부터 한 5년 지나서 금성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저렇게 생긴 텔레비전이 있어요. 다리도 생기고 어떤 거는 이제 문도 달려 있었고요.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문도 달려 있었고 값은 68,350원이었다고 그래요. 잘 이제 굉장히 싸죠. 그 당시 물가로 치면 쌀 30가마니 값이었는데 서민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가격이었어요. 사실은요. 국산 텔레비전이 66년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한 70년대 초반까지도 텔레비전 있는 집은 사생활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죠? 저녁 때만 되면 이웃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TV 보겠다고 밥상 치우지도 않았는데 방에 끼어 앉아가지고 한 방에 이웃집 식구까지, 그것도 친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이게 상업적으로 TV를 보여주는 시설들이 생겨죠. 당시에는 이제 만화가게라고 불렀던 만화책 대여업소들의 TV를 갖다 놓고 보여주기도 했었고, TV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장사 속에도 했었죠.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불과 10여 년 사이에 도시 풍경이 저렇게 바뀌죠. 집집마다 TV를 어떻게 하면 좀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 해서 저런 안테나를 다 달아서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서울의 대표 경관이 저거였어요. 집집마다 지붕에 안테나들, 또 한 집에 한 가구씩만 살았던 것은 아니니까 몇 개씩 안테나가 걸려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는 또 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가정환경조사는 핵심 품목이었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요. 굉장히 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무지막지한 방법이었어요.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죠? 그러면 손 안 들면 뭔가 가난한 집에일 것 같아서 없으면서 손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던 시대죠. TV가 생활 환경의 척도가 되기도 하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좀 미시적으로 또 실제로 굉장히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TV가 집안에 들어온 후에 이 TV가 차지한 자리예요.
지금 어떠세요? 각 가정 TV에 어느 자리에 있나요? 그죠? 거실, 소파는 대략 문 쪽에 있고, 그 반대편, 집안의 한가운데, 중심 자리에 TV가 있어요. 그죠? 아파트 평면에서는 이제 거실이 옛날 한옥으로 치면 마당에 해당하는 공간인데, 옛날엔 마당에 TV를 놓을 수는 없었잖아요. 안방에 들어가요. 안방에 들어가는데, 안방의 가장 중심 자리. 문 쪽에 붙이질 않고, 문 마주 보는 자리.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원래 큰 집이었다면 주부의 자리였고, 좀 작은 집일 경우에는 가장의 자리였고, 가장이라고 불렸던 할아버지 자리였어요. 아랫목 제일 좋은 자리에 TV가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안의 어른이 된 거죠.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됐고, 갑오 1호. 집안의 보물 1호인 동시에 그 자리는 집안의 가장 어른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온 가족이 TV 앞에 둘러앉죠. 그리고 뭐 웃으면 보기 와요를 보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여로를 보면서 같이 흥분하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화제를 예전에는 TV가 없던 시절에는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아니면 뭐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화제를 내고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그 집의 어른이었어요. 근데 TV가 들어오면서 TV는 어른의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어른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지난 적어도 30년 내지 40년간 한국 사람 대다수는 화제의 반 정도가 가족끼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TV에 나온 이야기들이 화제거리였어요. 그죠? 너 그 드라마 봤니? 그죠? 그게 아주 나쁜 사람 아니니? 뭐 등등. 그걸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갔어요. 자, TV 방송국이 송출하는 정보, 이것이 가공의 정보이든 뉴스이든 간에, 또는 드라마와 같은 오락거리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화제를 점거하면서 가족이 TV를 매개로 해서 가족을 넘어서는 전체 사회와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정서적 네트워크 또는 사상적 네트워크가 생겨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이 앉은 자세예요. 둘러앉았었어요, TV가 없을 때는. 근데 TV가 어른 자리를 딱 차지하니까 어른도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TV 맨 앞에 앉든가, 아니면 그게 체면에 손상된다고 생각하면 TV 맨 뒤 가장 먼 쪽에 앉든가, 무릎에 손녀 앉히고,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관객이 극장에서 스크린을 보는 자세로 TV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화제거리는 어쩌면 그전보다 훨씬 풍부해졌을 수가 있어요. 화제거리는 풍부해졌을 수 있지만, 이제 이 화제거리는 더 이상 가족들 사이의 이야기로 국한하지 않고요. 사회 전체의 이야기, 나라 전체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상상력의 공간을 자기 가족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거죠. 나아가서는 때로는 해외 토픽,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서 전 세계로 자기의 상상력, 대화의 소재들을 확산시켰어요. 예전에 신문이 할아버지들이나 아버지들이 보고 아이들 안 보던 것이었는데, 다 보면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공중을 만드는, 가족을 공중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근데 대신에 뭐가 사라져 버렸냐면 가족 간의 자기들 이야기들, 이건 이제 줄어들어 버리는, 똑같은 일이 극장에서 일어났던 거가 똑같은 일이 안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가족이 아니라 공중의 일원이 되는 듯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80년대부터 시작된, 80년 이제 12월부터였죠. 워낙 뭐 그 해에 새로 시작한 게 많아요. 프로축구, 칼라 텔레비전 방송 이런 것들,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고 나서 통금 해제라든가 사람들을 굉장히 놀거리들, 정신 빨아들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칼라 TV 방송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른바 이제 사회에 색채 혁명이 일어났죠. 이건 뭐 작은 문제이지만 이제는 어느 사이엔가 TV를 보고 자기가 입을 옷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로 돼버렸어요. 그만큼 일상에 미치는 영향, 세상을 보는 감각 자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 TV들이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느냐.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가, TV는 가족을 사실 교감의 폭을 좁히면서 공감의 폭을 넓혀버렸던, 극장을 안방에 집어넣어 놨던 그런 기계였어요. 그래도 TV가 한동안은 가족을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어요. TV가 선생님이었고, 가족 전체의 선생님이었고, 또 가족 전체를 묶어주는 일종의 공동의 종교적 구심점이기도 했었는데, 개인용 모바일 기기가 나오면서, 그죠? 식구가 몇 되지도 않는데 다 다른 거 봐요. TV 보는 사람은 TV 안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가족 구성원은 컴퓨터 모니터로 보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태블릿으로 보고, 다 개인용 보고 싶은 것들을 따로 보고 있어요. 이제 가족은 언제 모이나? 혼자 사는 시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가족이 있든 없든 사실은 우린 지금 다 혼자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자면 이런 형태의 가족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제 가족들 사이에도 서로의 믿음이 달라서 서로 더 싸우는, 가족이 평화와 행복의 공간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워낙 광범위 벌어져서 가족에서 푸근함을 느끼기보다는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 과정, 그것의 분리, 이런 것들이 미친 영향이 클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우리의 숙제겠죠.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